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강사 김도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칠곡은 제가 선거가 좀 깁니다만 여러분 신라 신문왕 아시죠? 우리 그 삼국의 최종훈이라는 문무대왕의 아들이죠. 네, 신라 그 신문왕께서 천도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대구로 다른 걸로 천도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수성구 쪽에 있는 위화군으로 옮길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지형적인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칠곡으로 사실은 천도 계획을 수립했다가 결국 신라 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실체를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 칠곡은 그 당시에 어떤 그 읍성의 어떤 이상으로 자체적인 이상이 높은 것보다 그리고 지역의 여러 가지 이 지리적인 어떤 상세라든지 한것의 훈수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칠곡에 정말 그 아쉬운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강의는 원래는 이제 전체적인 주제는 금호강 연안에 있는 대구 선비들 한강 정부 선생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선비들이 있었죠. 그들이 이 국가적인 어떤 위기에 있었을 때 유명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평시에는 우리 달구벌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계몽하고 이렇게 그야말로 시대 정신이 붙여있던 사람이라서 대구 선비들의 시대 정신이지만 일단 선비 정신 하면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하면 선비들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목차를 진행하고 있죠. 오늘 제가 책을 몇 권 썼습니다. 제 책 공부하는 건 아니고 강의와 관련이 되고 사실 이 강의가 이 책에서 제가 썼던 책에서 중요한 것들을 그리고 이제 현실적에 맞는 것들을 끄집어 내서 제가 강의를 이어나갈 겁니다. 한강동 선비들의 훈련하는 걸 제가 채웠습니다. 자, 우리 책자에 이런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또 시간상 짧게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 주체가 한국 역사 문화가 다른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역사에 대한 인식이 특히나 여러분들 다 국민들이 신고 역사에 대한 남다른 인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역사에 대한 인식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역사에 대한 좋은 명언들이 많죠. 역사는 무엇인가? 우리 역사학자 헤로도투스는 역사는 승자의 전이라고 했어요. 역사라는 것은 사실 하나의 당시대의 기록이고 그 기록이 후세에 전해지는 것이지만 그 당시의 그 승자들, 소위 집권자들의 어떤 윤색과 첨찬을 거쳐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병주 작가 아시죠? 지리산과 산하를 쓰신 이병주 작가 아시죠? 이병주 작가의 산하라는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햇볕에 바르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는 얘기 있어요. 이건 무슨 뭘 의미하느냐? 역사는 그만큼 그 당시대의 기록이지만 승자들, 집권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정당화, 자기들의 어떤 당선을 위해서 붙이고 떼고 첨삭을 해서 오히려 그 역사보다도 우리가 전해지는 전설과 신화가 오히려 달빛에 묻은 전설과 신화가 더 가치롭다라는 그런 개념을 했던 말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역사에 대한 유명한 기원을 제가 소개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hen촌 이한 선생님 아시죠?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국가는 형체요, 역사는 돈이다. 요즘 말로 말하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말하겠는데 이 나라라든지 국가적인 것은 하나의 형체이지만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 현재, 미래를 살면서 혼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역사다. 여기 제가 조금 프롤로그에 썼습니다만 영국의 유명 역사학자 우리가 줄여서 E.H. 카라고 합니다만 원래 이름은 에드먼드 휴시 카렌스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책이 있죠. 역사는 무엇인가? 대단한 베스트셀러로 전 세계에게 읽히는 책이죠.
그분의 말에 보면 역시 서구 이름만 있어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역사는 과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학문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과거의 역사가 오늘날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오늘 우리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과거 역사를 비춰보지 않는다면 그 역사는 의미 없는 역사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 여러분들 현대 물질 문명의 시대에서 너무나 많은 그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다투고 각축하고 모두 개인주의에 빠지고 이런 어떤 오늘 이 시대 사회에서 정말 시대가 이래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 문화인 선비 정신과 또 선비 정신에서 우러나는 풍문을 갖다가 오늘의 역사에 조명을 해서 우리가 반영을 해서 좋은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어간다면 그 역사라는 그 과거와 현재 대화하는 차원에서 좋은 가치를 주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사실보다 물질 문제가 개인주의 때문에 팽개해서 굉장히 그 사회가 각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의 전통 문화인 선비 정신과 그 다음에 그 선비 정신을 못해만 그 풍요를 갖다 이어나간다면 뭔가 여유를 찾고 이 선비 정신, 학기 공매라든지 좋은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어가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이 주제를 택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선비 정신이라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뭐 향교에 나오시고 소위 이 지역에 있는 유림들이시고 한데 제가 금방 이런 말씀드리는 못합니다만 이 선비 정신이라는 것이 본래의 정신은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선비 정신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비 정신이라는 것은 이따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인데 우리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이 선비 정신이 왜곡되었어요. 뭐 그 당시 시대적인 여건 때문에 당쟁이라든지 기타 분당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 어떤 양반계급과 뭐 상위계급의 어떤 충돌 현상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의미 있고 좋던 선비 정신이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특히 조선 중기에 조선 중종 이후 선조 전라를 맞으면서 인조 때까지 정말 그야말로 우리 소위 말하는 사색당파들 그 사색당파도 좋은 의미로 생각하면 오늘날 정치 경제에 있어서 정당주의입니다. 참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걸 떠나서 서로 권력을 찾기 위해서 패거리 문화가 되는 나쁜 현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편성해서 선비 정신도 그야말로 왜곡되어서 일제의 침략을 받고 일제에 앞서 뭐 청나라의 침략을 받았을 때 맹목적인 사대주의 때문에 시대적인 감각이 없어서 그야말로 청의 지배를 받고 일본의 지배를 받고 이 선비 정신이 그야말로 타락되고 오류되어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비 정신에 좋은 점도 있지만 이 조선시대에 와서 이 선비 정신이 오류된 것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비교해서 이 선비 정신의 새로운 어떤 실체를 정립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비 정신의 이제 목차를 보면은 선비가 무슨 말인지, 선비 정신이 뭔지, 선비 정신과 시대 정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조선 시대 선비 정신의 폐해가 있었다는 것, 시대 정신의 무관적으로 망국을 초래하게 된 슬픈 이 선비 정신의 역사가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이런 선비 정신의 좋은 점과 나쁘진 않지만 잘못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흘러가서 이 충돌 현상이 일어난 이 양면적인 면을 고찰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선비 정신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이 선비 정신은 하나의 이면적인 정신이라면 풍요는 바로 선비 정신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선비 정신과 풍요의 관계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풍요에 대해서 우리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금호강 선비들의 풍요를 갖다가 짚어보는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대구 강일시가 추진하고 있는 금호강 르네상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선비란 말은 원래 몽고입니다. 몽고. 여러분 옛날 우리 역사 공부할 때 선비족, 모용족 이런 말 들어봤죠? 그 선비족이 한반도로 이루어진 게 오늘날 선비 정신의 모태가 되는 선비들입니다. 몽고로 선비는 어질다, 세이트, 어질다라는 뜻이고 이게 이제 변형이 돼서 세인, 선이 됐어요. 그 다음에 바이라는 말은 몽고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몽고의 선비가 선바이죠. 그래서 이 선바이를 그대로 풀이하면 어질고 지식이 많은 사람을 몽고 사람들은 선바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 한자로 쓰다 보니까 선자가 우리 조선할 때 선자고 비자는 낮출 비자입니다. 그 공교롭 때도 선비의 의미가 굉장히 갈등되게 한자로 한역을 한 것 같아요. 선자는 뭡니까? 곱고 신선하다는 뜻입니다. 귀는 낮춘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품성이 곱고 신선한데 언제나 자기를 낮춘다. 이런 개념으로 한자로 선비라고 이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암 최동집 옥골 마을이죠. 거기 가면 이 옛날에 여기 혹시 경주채씨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경주채씨 이런 가문에 이런 게 있어요. 백리 안에 내 집으로부터 백리 안에 굶어중차를 먹도록 해라. 그러니까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나도 먹고 똑같이 먹으면서 못 사는 사람들한테 음식도 나눠주고 양식도 주라. 그대로 살자. 내 집으로부터 백리 안에 굶어중차를 먹도록 해라. 내 복반물을 열고 다 경주채씨가 그만큼 부를 지키고 요즘은 노블리스잖아요. 경주채씨 가문의 어떤 그런 그 존망을 받고 있는 만큼 내 주변에 있는 못 사는 사람들을 책임져라는 그 책무, 바로 책무가 오늘날 노블리스 올리는데 그게 바로 시대 정신이다. 자, 그렇다면 이 선비 정신의 폐해, 이 선비 정신이 다 좋냐?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안 좋은 게 본연의 자세에서 안 좋은 게 아니고 시대가 어떤 시대적인 현상에 따라서 그 시대에 화합하지 못한 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시대의 불화라죠. 시대의 불화로 인해서 선비정신이 왜곡되고 변질됐어요. 자, 여러분 아까도 말했던 태계는 인과 의의 정신을 굉장히 중요했고 유명한 태계의 말이 있죠. 저들이 부유함으로 말을 한다면 나는 인으로 한다. 저들이 벼슬로 위협을 한다면 나는 의로 대답한다. 그러니까 인하는 말은 인에서 바로 의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좋은 그 시대가 처음에 조광조가 주경 당시에 올보던 선비로서 도학 정신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왕권이 있지만 이 도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선비 정신이 있다. 이 유교의 개념이 이제 깃들인 도학 정신을 이 중종에게 근거했어요. 그래서 이 선비 정신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어요. 대리. 그러니까 어떤 건 의로 풀어야 되는데 의로 풀자니 이익이 손해나고 이익을 쫓아가자니 의리가 손해나고 이 양면성이 있죠. 그냥 군자와 손이 내가 군자라면 너는 손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양면성 때문에 이 선비정신의 대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선비정신이 또 폐해가 뭐냐면 이 선비정신 고유의 어떤 그 정신 때문에 이 시대가 바뀌는 걸 감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외세가 침입을 하고 예를 들면 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뭐 그다음에 청나라가 쳐들어오고 뭐 한일 합방이 되고 하면은 그 시대적으로 아까 경위 수명에는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그 나라에 들어오면 내 목숨을 바칠 정도로 물론 의병할 것도 한번 했습니다만은 그거를 해야 되는데 석사위정국하는 겁니다. 이 개화에 반대하는 거예요. 너무 옛날부터 보수하는 좀 보세요. 바로 보수 꼴도록 해야 되겠나. 그게 바로 정치적인 어떤 그 어려움을 극복한 그런 시대 감각이 없이 오로지 도덕에만 치중해라. 유교 전통만 고수하라 그런 거예요. 애임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선비적인 폐해죠. 우리가 다시 해군면역이 이 남의 지역을 보면 경상우도, 경상자도, 전라자도, 전라우도가 있어요. 경상우수영과 전라자수영을 통관을 한다고 통영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나는 이원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수재는 정식 이신 아닙니다. 그 당시 이 사람이 영의정을 했는데 임금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 당시 영의정을 했던 이원희가 이런 말을 했죠. 유명한 말이죠. 전하, 전쟁 중에는 사령관을 인사 조치하면 안 되고 사령관을 처벌해서도 안 됩니다. 이건 동서고금의 철책입니다라고 해서 전부 다가 선조를 따라가 이순신 죽여야 된다 하는데 그 당시 영의정이었던 이원희가 혼자 이순신을 구해냈죠. 그 당시는 이순신을 청구했던 유성룡도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유성룡의 징비를 보면 이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자, 이것도 참 중요한데 선비 정신의 비판적 고찰과 재정리. 자, 이런 좋은 선비 정신이 오늘날의 시대에 어떤 비판을 받고 있느냐. 첫 번째 비판이 선비 정신은 이상적이긴 하나 지나치게 올바른 행동 양식으로 시루에 타협하지 않고 꼿꼿함을 유지하는 성향으로 위험을 자초하게 된다. 조선시대에 그랬잖아요. 이거를 재정리하자면은 조선시대에는 국내외 격변기 상황에 소위 경도된 화의관 가는 건 뭐냐면 중국은 무조건 좋아하고 오랑캐는 무조건 배척하는 게 인조가 그 삼정도에서 머리 쳐박고 세국이나 절을 하고 청나라가 불용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대가 이었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오늘날은 융통성과 시대 간격을 살려서 이러한 선비 정신의 잘못된 내용을 우리가 재증명할 수 있다. 그 선비 정신은 지인성의 충함이 아니고 육행과 육계가 있죠. 육계 특히 예나 사어 서수. 그러니까 선비는 글만 있는 게 아니고 말도 잘 써야 되고 그림도 잘 그려야 되고 오만 걸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선비 정신은 이상과 관념의 정신인데 자기가 추구하는 이런 이상과 관념을 몸으로 실행하는 것이 바로 분유죠. 이런 선비 정신을 내가 바깥으로 드러내고 선비 정신의 취지에 맞게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려면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야 되느냐는 것이 바로 분유죠. 최치원이 이제 유명한 그 최치원의 말이죠. 나라에 현묘 지도가 있으니 이를 분별한다. 현묘, 검은 현자에 묘할 것인데 뭔가 감은 잡히지 않지만 분명히 뭔가 그런 도가 있다. 이것이 바로 분묘 아니냐라고 제시했죠. 여기 현자는 검은 현자인데 뜻이 가물가물하다. 그러니까 뭔가 끝이 보이지 않는 거. 그걸 우리가 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산 앞바다 가면 일본어를 현해산이라고 하죠. 그 현자가 검다고 현해산 아닙니다. 수평선이 가물가물하게 안 빈다고 현해산이. 그리고 마치 풍류도 뭔가 개념이 머릿속에 잡히지 않고 가물가물하지만 분명히 뭔가 도가 흐르고 있다. 그것이 바로 풍류다라고 전체적으로 네. 자, 풍류는 바람 풍자에 흐르자. 근데 이게 뭐야? 풍류가 바람처럼 일어나서 생성이죠. 물처럼 흘러가는 행동 양식, 진행을 말하죠. 생성과 진행이 바람처럼 일어나서 물처럼 흘러가는 것이 바로 풍류다.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그걸 우리가 사전의 뜻을 찾아보면 풍치 있고 멋스럽게 노는 일, 그런 생활이나 태도, 도의로서 몸을 닦고 가문을 즐긴다. 이게 바로 풍류예요. 자, 이런 풍류의 가치가 대자연 속에서 거연과 완성을 한다. 거연이라면 자연 속에 거주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만에 가면 유명한 구곡 중에 거연정이라는 정대가 있습니다. 앞에 바로 무리를 두고 무리의 기둥을 세워서 정대를 만드는데 자연 속에 거연 늘 살아간다는 뜻이죠. 항상 이 자연 속에서 대자연을 완성하고 그 속에서 풍월과 문학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자연과 인간과 문학의 혼연일체가 바로 풍류다. 이건 어떤 사람 풍류의 인수분해를 하는데 풍류를 말을 인수분해하면 자연 플러스 인간 플러스 문학이다. 이게 예. 자, 금호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선명입니다. 여기 숙장 가사리에서 발언을 해서 옆에 있는 오자산, 오전산 이에 걸쳐서 이 앞에 있는 강정 국물머리까지 이수까지는 한 300m 강입니다. 그래서 호숫가에 갈 때가 많아가지고 바람이 불었는데
삐득삐득한 소리가 마치 비파 소리 같다. 그러니까 비파 소리가 많이 나는 호수가 많은 강이 바로 금호강이라는 얘기죠. 원래는 저 칠곡 신전 쪽에 자연스탕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다시 이제 나중에 옮겼죠. 지금의 상수동으로. 한강 그야말로 우리 영남 사립, 특히 대구 지역에 사립이 거두죠. 한강의 제자가 해를 쏘시는 거 많습니다. 유명한 대개 말이 있죠. 사람은 덕과 소원을 감추어서 만든다. 내가 그야말로 경상우도의 어떤 제목은 남정조식이고 경상좌도의 어떤 제목은 대개졌습니까? 그 두 거두들이 참 여러 가지 배재 이연적이나 이런 사람들의 합동을 있고 그다음에 정열창 이런 사람의 합동이 남명입니다. 그렇고 남명은 그야말로 절개 정신이고 지조와 절개와 청렴과 이정 그다음에 태계는 항상 관용의 정신, 이해와 배려와 소통과 의미. 그러니까 남명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어떤 선비의 자세를 많이 해서 태계는 편안한 태평성대의 시기에도 자기를 수양해야 하는 중심을 이 대구의 이 소위 이러한 영남살인의 공복 정신들이 내려와가지고 결국은 이 남명 조식의 이 박재우, 정인홍, 이 함옥정의 낙포 이종문, 그 다음에 한강의 제자인 모당 손천울, 성호성원이죠. 납재 서사원, 이강성원이죠. 양직장 조성인 명호성원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 유명한 곳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 대구의 오늘의 정신이 뭡니까? 대구의 정신 두 가지가 뭡니까? 국채 보상운동, 228 학생운동,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맥락에서 서상돈이라든지 김광재, 민족저항신 이상화, 그 다음에 이상화의 형님 이상정 장군, 그 다음에 이영식, 4.8 독립만세운동 참가, 독립운동 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영남살인들의 올고도 승리정세들입니다. 자, 금호강 300리 중에서 이른바 대구가 시작되는 안심스키부터 시작해서 한번 루전들을 살펴볼게요. 첫째, 보산서당이 있죠. 보산서당. 사월동이 있고, 이짝길에 이제 경산으로 들어가다 보면 산이 산봉우리 하나 몇 달로 이렇게 있어요. 외로운 산이라고 보산이라고 합니다. 그 보산서당이 바로, 전은창, 그 당시 대구 부사가 건립을 하고, 태계를 봉하고, 태계도 왔다 갔죠. 아양루는 동천에 있죠. 아양. 바로 아양루가 있기 때문에 아양. 그럼 아양이 뜻이 뭐냐? 이 옛날에 이제 중국 보사에 보면은 배가는 악기를 타고 완전 군주죠. 이 친구 경장이는 흉노를 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늘 같이 친구 있게 지내던 종장이가 죽었어. 그래서 배가가 그 집으로 뭡니까? 그렇게 했기는 거문고의 줄을 끊었어요. 내 거문고 연주에 추임새를 넣은 친구 종장이가 죽었는 거야. 근데 이건 슬프를 못했나? 그래서 그게 나온 유명한 언어가 있죠. 바로 친구가 죽어서 내 모든 걸 끊는 걸 바로 절현이라고 합니다. 절현. 내가 거문을 치니까 종장이가 우령 다시 말해서 그 주인들이 내는 뭐라 개념은 아하호지 제보상 양양호지 제유수라 하고 장단을 맞췄어요. 이 아하호지 제보상의 말은 높고 높은 저 아름다운 산은 그 뜻이 산 속에 있고 양양호지 제유수 넓고 깊은 저 물은 물 속에 그 뜻이 있다라고 여기서 아하호지 제보상은 팔구산을 말하고 양양호지 제유수를 말하는 금호강을 바로 여러분 아양루에서 보면 팔구산이 보여요. 발 밑에는 금호강이거든요. 여기 이제 소위 영남살인의 국민 아양금사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요즘 아양금사는 없어졌죠. 그러니까 안무들은 바로 이 물오리와 이 철새들이 앞에 어울린다고 해서 그 저기에 있는 안무적인 오리가 떠다닌다고 안무를 하는 거고 서울에는 앞구는 이 앞자리입니다. 세심정은 바라보기 돼 있죠.
그 다음에 영경서원 대구의 쉘터의 서원이 좀 없어졌죠. 근데 지금 영경서원 법원 추진에 가까우고 있죠. 자, 사양경사는 제가 설명한 거 여러분 잘 아시는 구곡 문화의 대구의 와룡산 일대 용산에서 사양서원까지 구곡을 썼죠. 이강서원은 최초로 있던 데인데 지금 서원이 없어지고 건설이 있어요. 이락스만 하고 강창도 지금 강창도 나사에서 예대가는 거 아니잖아요. 강가에 창고를 만들어가 물자를 잠시 보관했다고 강창. 강정은 원래는 이름이 구강정, 뜰국자. 이 정자를 하나 지났는데 금호강에 물이 많이 흐르고 남동강에 물이 흐르면 구물물 해가지고 완전히 물이 올라오면 정자가 물이 뜯는 것 같아요. 그래 물에 뜬 정자라고 구강정인데 국자를 빼고 강정자 아시겠죠? 디아크라고 하는 유명한 그 복합 물공을 만들어놨죠. 이 설계자가 라니 하시드라는 세계적인 건축가죠. 이 디아크의 저 모양은 이 소위 복합 디자인체가 뭡니까? 고래, 배, 파도, 그 다음에 그렇게 물 따먹기 가지고 물총 딱 던져 돌을 딱 던져 콩콩 튀어나와서 물을 튀잖아요. 그런 모습을 복합 디자인을 한 모습이 바로 이 디아크. 르네상스는 그야말로 중세 종교 시대에서 없으니 우리는 공식이 르네상스입니다. 우리 역시 동물은 르네상스는 뭐냐면 우리 옛날에 교황님이었던 선비들의 풍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사라졌잖아요. 그거를 다시 복원한다는 식으로 이 프로젝트 이름을 금호강 르네상스라고 해준대. 그걸 배경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아양루의 그 7월 비만일에 시회를 한다든지 금호강 범주를 한다든지 뭐 심지어는 저런 것 있잖아요. 그 차가 아침에 러시아워 때 밀릴 때 버스 대신에 동천에서 배를 타고 이쪽에 원대에 출근을 한다고 얘기하고 말이에요. 이런 어떤 게 좀 있으면 좋겠나. 그래서 금호강 르네상스 계획은 너무 다르고 한데 당시의 풍류를, 우리 선비들의 풍류를 구원할 수 있는 좋은 소프트웨어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제가 대구시에 몇 번 건의했는데 하천법상 그 다음에 하천의 수고의 차이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양우에 7월 기망이 회사들은 정부청과 협의해서 새로 범주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 저보다는 훨씬 더 후에 선비를 누리신 여러분 앞에서 제가 참 이 쓸데없는 그 얘기에서 정말 죄송하고요. 하여튼 상사 내용을 시간도 못 되는데 책단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혹시 제가 내용이 들리겠다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김부장 박사님께 감사 먼저 보내드릴까요?